조선의 남쪽 푸른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고을이 있었어요. 그곳은 사계절이 또렷하고 해마다 봄이면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산을 덮었답니다. 그 고을 한가운데엔 풍림장이라는 큰 장터가 있었지요. 장날이면 새벽부터 종소리가 울리고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이고 지며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은 제비연을 날리고 어른들은 흥정을 하며 웃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소양이었습니다. 소양이는 20살이 막 지난 처녀로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어요. 눈매는 고운 실선처럼 가늘고 피부는 달빛처럼 희었죠. 사람들이 장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소양 아가씨는 하늘이 빚은 얼굴이라네. 저런 딸 하나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을 텐데. 하지만 소양이는 그 말들을 듣고 은근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아닌 우월감이 담겨 있었지요. 이 마을엔 나만큼 예쁜 사람이 없어. 난 언젠가 높은 집안에 시집가서 이 가난한 마을을 떠날 거야. 그녀는 부모님이 정성껏 배를 짜며 사는 삶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마을 아이들이 놀자고 손을 내밀어도 너희는 손이 너무 더러워 하고 피했죠. 그녀의 미모는 빛났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풍림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닭 울음소리, 장꾼들의 외침, 나무꾼의 노랫소리가 어우러졌죠. 소양이는 새로 만든 분홍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곧게 올렸어요.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죠. 오늘은 또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 사람들은 정말 그녀를 보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이제 약간의 거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인사는 해도 눈도 안 마주치고 너무 새침해. 예쁜 게 다는 아니지. 그날 장터에는 이상하게 낯선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햇빛이 번쩍였다 흐려지고 먼지가 일었죠. 그리고 사람들 틈에서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파는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은빛처럼 희었어요. 얘야, 물 한 모금만 주겠니? 할머니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무도 선뜻 다가서지 않았죠. 그때 소양이가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아가씨, 잠깐만. 이 늙은이를 좀 도와주겠니? 노파가 다가오자 소양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비단 옷에 흙 묻겠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럼 물 한 모금만이라도. 싫어요. 이런 몰골로 왜 장터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더니 잔잔히 말했어요. 사람의 얼굴은 마음을 담는단다. 마음이 곱지 않으면 그 얼굴도 언젠가 바래질 거야. 소양이는 비웃었어요. 그런 미신 같은 말 믿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자 장터의 바람이 돌처럼 무거워졌어요. 할머니의 눈동자엔 깊은 슬픔이 스쳤고 그녀는 지팡이를 한번 탁 짚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소리쳤죠. 방금 거 본 사람 있어? 연기처럼 사라졌어. 귀신 아니었을까? 소양이는 겁에 질렸지만 곧 콧방귀를 뀌었어요. 헛것을 본 거겠지. 그날 밤 소양이는 잠을 설쳤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개구리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꿈속에서 장터의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소양아.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무겁게 울렸어요. 내가 남을 업신여기며 쌓은 그 마음이 이제 너의 얼굴이 될 것이다. 할머니의 손끝이 번쩍 빛나더니 소양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소양이는 물동이에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
소양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하얗던 얼굴은 누렇게 변하고 고왔던 피부엔 거칠고 어두운 기운이 번졌어요. 눈빛은 흐릿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이게 뭐야 내 얼굴이. 그녀는 물을 끼얹고 거울을 던졌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놀라며 물었어요. 소양아, 무슨 일이냐? 몰라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날부터 소양이는 문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소양이의 얼굴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터에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처녀가 신령의 노여움을 샀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더니 벌을 받았다더라. 소양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억울했어요. 그냥 물 한 모금 안 준 게 그렇게 큰 죄야? 어느 날 달빛이 환한 밤이었어요. 소양이는 조용히 장터로 나갔어요. 사람이 없는 우물가에 홀로 앉아 울었죠. 그때 우물 속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더니 할머니의 모습이 비쳤어요. 이건 벌이 아니라 깨달음이란다.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던 내 마음을 버릴 때 내 빛도 돌아올 거야. 소양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다시 고쳐볼게요. 그 다음 날 장터에서 한 꼬마가 넘어져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빴는지 그냥 지나쳤죠. 소양이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니? 무릎 다쳤구나. 그녀는 자신의 물동이를 건네주었어요. 고마워요, 누나. 그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소양이의 가슴이 따뜻하게 울렸어요. 그날 밤 물동이의 비친 얼굴은 조금 부드럽게, 조금 밝게 변해 있었어요. 소양이는 그날 이후로 매일 장터를 돌았어요. 물동이를 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죠. 장군 어르신, 덥죠? 물 좀 드세요. 감사하네, 소양 아가씨.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그녀를 보면 미소로 인사했죠. 소양이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서로 돕고 함께 살아야 하는 거구나. 어느 여름날 소양이는 장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어요. 그때 바람이 조용히 불며 하얀 학 한 마리가 내려앉았어요. 그 학의 눈빛은 익숙했어요. 소양이가 숨을 멈추자 학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마음의 물을 나누었구나. 이제 너의 빛은 다시 돌아왔다. 학의 형체가 희미해지더니 그 안에서 장터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소양아, 진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단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사라졌어요. 하늘엔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빛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양이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어요. 이웃이 아프면 약을 지어주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돌보던 우물을 소양샘이라 불렀어요. 그 우물의 물을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전설이 퍼졌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겉보다 마음이 고운 사람 되세요. 소양 누나처럼 마음이 고운 사람 되세요.